네,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과 관련한 국회 상임위별 현안 보고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서 불법 사찰은 결코 없었다면서 직을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한 해소, 과연 어디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 또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과 함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국민들의 가장 관심과 이 의혹이 큰데 이 국정원 현안 보고 어제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6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 가장 이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역시 이 국정원장의 이제 해명이었는데 먼저 우리 이장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국정원장께서 내국인 사찰은 없었다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고 또 직을 걸겠다고 할 정도로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100% 복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킹 관련 아무 근거가 없다. 네.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주장했던 51개에 대해서는 파일에 대해서는 해킹 프로그램에 대해서 31개는 자체 실험용이었고 네. 또 10개는 대북 대테러전에 사용했고 또 10개는 시험하다 실패한 용이라고 분명히 밝혔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야당이 그동안 주장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의혹 제기에 불과했고 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또 야당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의혹을 많이 했습니다. 뭐 번호판이 바뀐 것 같다. 또 변호사 하니까 이 문재인 대표를 사찰한 거 아니냐. 그런데 몽골 변호사로 좀 밝혀졌거든요. 네. 또 좀비 PC 138개가 국내 기관 사찰한 거 아니냐 했습니다만 이것도 좀비 PC로 밝혀진 거 아닙니까? 네. 이 또 엉터리 해킹 시연으로 국민들이 또 그 의혹을 확산하는 이런 역할들을 안철수 의원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상 다 허위로 밝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당이 그동안 했던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도리어 이제 국정원의 대안보, 대테러 역량 강화에 야당도 이제 나설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우리 이장우 대변인께서는 그야말로 이제 100%좀 의혹이 해소가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박수현 대변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우선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국정원과 여당이 야당과 이 문제를 갖고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의혹과 싸워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국가는 국민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설사 그 의혹이 좀 억울하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네. 어제 이병호 원장의 그 발언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아직도 의혹을 풀기에는 너무나 미진하다 이렇게 저희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임모 과장이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 스스로가 셀프 복구를 했고 네. 어제도 아무런 증거 자료 없이 아무 자료 제출 없이 그냥 말로만 셀프 발표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저희 당의 김광진 의원이 중간에 나와서 그 정보위원회 장이 무슨 국회가 아니라 마치 교회 같다. 자료 제출 없이 그냥 믿어달라고만 한다. 네. 저희도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고 그래서 정말 이장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정보원을 제자리에 그렇게 돌려놔서 국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데 아직도 그 의혹이 증거 자료의 제출 하나도 없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이 문제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시기에는 아직도 너무나 미진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제 그 정보위 하는 중에도 당장 그날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제출하라. 또 SKT 직원 5명 명의가 이병호 원장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명의다 이렇게 밝혔으면 그건 간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SKT와 서로 주고받은 공문 한 장만 제출하면 저희가 믿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자료 제출도 하지 않고 그냥 믿어달라고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단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의혹이 가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증명은 더 철저하게 검증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장우 대변인 같은 경우는 좀 의혹이 해소가 됐다고 하시면서 조목조목 말씀하셨는데 이런 국정원의 입장에 대해서 어떤 해명이 가장 야당 입장에서 좀 예, 우선은 기대에 못 미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카카오톡은 실시간 감청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가 어제 요구한 자료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에
이것이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이 가능한지를 묻는 공문을 보내거든요, 이메일을. 네. 그렇다면 그쪽에서는 답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은 마음만 먹으면 제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탈리아 해킹팀이 이 카카오톡은 실시간 감청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그것만 제출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그러한 자료 제출이 없이 안 한다든가. 자, 이 대목은 바로 여쭤봐도 네, 될 것 같아요. 바로 네, 이제 이장우 우리 대변인한테. 근데 예. 이 원격 조정 시스템 이 해킹 프로그램 이것을 실질적으로 사찰이 불가능한 걸로 지금 판명되고 있는데 카카오톡 감청하고 이 실질적으로 보는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얘기하는 것은 미리 확정해 놓은 거예요. 감청했을 것이다. 도청했을 것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이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치기 소년을 보는 것 같다. 야당이 하는 것들이 뭐 있을 것이다. 없는 사실을 자꾸 있다고 주장을 해서 결국 발을 뺄 수 없는 입장까지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당이 지금 이게 아닌 걸로 판명되면 야당이 그동안 정치 공세하고 또 국민들을 현혹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책임이 따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야당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국정원에서 진실을 얘기하고 또 여당에서 이것이 아닌 것이 판명되고 하셔도 야당에서는 끝까지 저는 의혹이 있다고 얘기할 거라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벌써 2년 반 전에 국정원 댓글 사건도 끝까지 야당이 정치 공세하고 전국을 흔들었습니다만 지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결국 무죄 취지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야당이 이번 국정원 이번 사건을 잘 지켜보면서 국익에 과연 야당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국정원이 갖고 있는 파일을 다 보자. 뭐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안에 있는 기밀 사항이나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항들을 만천에 광고하자는 뜻이나 같습니다. 그건 안철수 의원이 과연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제대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인지 의심스럽고 또 그걸 다 밝혀가지고 과연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야당도 좀 잘 명심해서 이번 전국을 슬기롭게 마무리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이렇게 이제 다르다 보니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쟁점별로 좀 조목조목 한번 짚어가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특히 또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임 과장이 왜 죽었느냐, 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삭제했다고 하는 그 파일들, 그 자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부분이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까? 예. 우선 그 이장우 의원께서 저희 야당을 양치기 소년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바로 이어서 말씀을 제가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하셨군요. 우선 국정원을 저희가 믿고 싶은데요. 국정원이 과거 행태를 보면 이장우 의원님 아까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국정원 댓글 사건은 지금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된 것이 아니라 법원은 무려 11만 건의 댓글을 증거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것이에요, 국정원이. 다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한 것은 그것이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라는 것이지 그 댓글 11만 건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 서울시 공무원이 간첩 조작 사건 이런 것들이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개인의 일탈 행위다. 또 공문서 위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정원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치기 소년으로 변한 것은 국정원이지 야당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모 과장은 20년 동안 이 분야에 종사한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단순 딜리트 키라고 하는 단순 키를 눌러서 삭제를 했다. 그것이 금방 1, 2분이면 복구될 사실을 그분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이병호 원장의 말씀대로 이것이 아무리 내국인 사찰이 없었다면 왜 그 전문가가 그것을 삭제를 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복구하는데 1, 2분이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왜 이것이 복구하는데 일주일이나 걸렸는지도 이것은 저희들로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임모 과장이 이미 그 부서를 떠났는데 전직 부서에 가서 그걸 복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삭제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이 자기 부서도 아닌 전직 부서에 가서 어떻게 윗선의 허가나 이런 것들이 없이 어떻게 가서 그것을 삭제가 가능했는지 이런 일반적인 국민의 시각으로 보더라도 전문가가 아니라도 너무나 의혹이 많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이병호 국정원장이 해명을 했죠. 그 쉬운 한개 그 삭제된 자료는 모두 복원이 됐다. 예. 파일은. 그리고 이게 다 대북 대테러용, 국내 실험용이었다. 이 불법 사찰 증거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죠. 이 51개에 대한 삭제된 파일이 우선 자체 실험용이 31개였고 또 대북 대테러용이 10개로 사용했다. 그 10개는 실험을 하다가 실패한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렸고 그 직을 걸고 내국인에 대한 이 감청은 절대로 없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야당은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파일을 다 달라 이 얘기거든요. 뭐 34개의 자료 요구를 안철수 의원이 또 보냈는데. 다른 또 삭제된 예. 파일이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그래서 있는데. 이제 안철수 그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 같은 경우는 로그 파일 자료를 왜 안 내놓는지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었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대한 또 해명도 안철수 있었고요. 의원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저 조건을 걸었더라고요. 정보에도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저 주식을 백지 신탁할 수도 있다. 대신에 조건을 걸었어요. 거기다가 그 파일을 다 요구하는 걸 다 내놓는다는 조건 하에 그러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내용을 샅샅이 공개하고 또 우리 세계에 광고하듯이 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국회에서만 보는 것도 좀 그런 건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국회에서 보는 것도 전문가들 5명 이상 민간인들 네. 함께 참여해보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기관의 그 비밀스러운 대북 대테러전과 관련된 거 이런 공작용을 민간인들에게 검증할 수 있도록 보여주겠다 하는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민간인은 봅니다. 빼면 국회에서만 비공개로 보는 것에 국회 그래서 대해서 정보위에서 예. 그동안 비밀스럽게 한 여러 가지 일들을 정부에서 다루고 또 현장 가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면 충분히 해소될 일을 자꾸 크게만 키우고 의혹만 부풀리고 정치 쟁점화하고 이런 모습들은 국익을 위해 좋지 않다. 세계에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정보기관이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좀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국정원이라는 최고 정보기관이라는 특성상 자료 제출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그런 자료를 내는 것이 세계적 조롱거리가 아니라 국정원이 이런 짓을 하다가 들킨 것이 세계적 조롱거리입니다. 그걸 잘 알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만 열면 안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안보가 중요하다는 건 야당도 국민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중요한 안보 업무, 대테러 업무를 맡고 있는 국정원이 이렇게 아마추어식으로 운영된다고 해서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국민적인 걱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국정원이 아니라 걱정원이라고 하는 말까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국정원이 해온 것을 보면 2010년에는 유엔 특별보고관을 몰래 촬영하다 들킨 일이 있죠. 2011년에는 외국 특사단의 숙소에 침입했다 또 발각된 일이 있습니다. 12년에 댓글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작년에 간첩 조작 사건 행위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국정원을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해서는 그런 자료를 안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안 내놓을 것이 아니라 진상 규명을 정확히 해야만이 원래도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외부에 내라는 것이 아니라 정보위에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공개입니다. 그리고 정보위에 내는 것은 비공개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 정보위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아주 전문적인 분야를 가서 그냥 구경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인 조건 아래서 그런 국회의원들이 그런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한적 도움을 받자는 것인데 그런 것을 핑계대고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수현 대변인이 말씀하신 자료는 정보위원이 아닌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야당은 야당 집권했을 때 그 임동원 신건 국정원장이 구속된 사건이 있었어요. 1,800명에 대한 내국인 사찰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야당이 집권했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정부도 그런 일을 할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리어 야당은 과거 집권했을 때 내국인들에 대한 사찰부터 사과를 먼저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도리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자꾸 의혹을 부풀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장우 의원님, 그래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요.
국정원은 대통령이 직속 기관입니다. 대통령께서 사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정원은 어떤 정권을 넘어서 그 정권과 밀착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보여왔거든요. 근데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데 참여정부에서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대통령께서 직접 검찰에 성역 없이 수사를 지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했고 신건 원장이 사과하고 처벌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에 명확하게 수사하라고 하는 지시를 하셔야 됩니다. 2005년 사건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국민의 의혹이 밝혀질 때까지 안기부는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는 내국인 사찰이 없다는 것이 증명될 때까지 국정원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이렇게 지시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네. 차이입니다. 자, 이 여당과 야당의 이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상반된 입장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각 당이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와 이 국정원 기술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했는데 그 과정은 잘 추진이 될까요? 안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또 야당도 더 이상 제가 볼 때는 야당이 지금 궁색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간담회라는 것이 결국 안에 직접 민간인이 들어가서 국정원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정원의 전문가들하고 민간 전문가들하고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기술적인 문제들을 서로 얘기를 하면서 해소를 하겠다는 뜻인데 실제로 야당이 자신감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간담회에 결국 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그 간담회는 이장우 의원께서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런 차원입니다. 어제 이제 정보위원회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기술적 전문적인 부분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제한적으로 어제 제기됐던 그런 전문적 기술적 문제들을 한번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자라고 하는 제한적 의미의 간담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중으로 그 양당 간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네. 자, 이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한 이 국회 조사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국민들도 의심 어린 시선도 바라보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짚고요. 좀 화제를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에서 의원 정수를 좀 확대하자 이런 안을 내놓아가지고 지금 또 상당히 그 여의도가 시끄러워졌는데 이 문제도 또 새로운 네. 문제가 됐어요. 이 뜨거운 새누리당 문제가. 우리 입장은 어떤 겁니까? 솔직히 말씀을 좀 황당한 개혁안이라고 봤습니다. 국민 정서는 그동안 국회가 특히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해서 국회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아서 우리 10분 중에 9분 정도는 다 국회가 좀 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데 그러면 국회가 365일 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혁을 하고 또 여야가 저 상생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꾸는 일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갑자기 인원을 69명을 늘리겠다는 300명에서 369명으로 늘리자. 네. 또 한 분은 이종걸 대표는 390명으로 90명을 증가하겠다고 하는데 네.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국회의원 쇄신안으로 보면 그 69명을 늘리는데 한 500억 가까이 돈을 더 드는 데다가 의원들 69명을 늘리려면 의원회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또 새로 신축을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회의장이 추가로 필요하고 그래서 천문학적인 돈이 들고 이종걸 대표가 얘기하는 그 국회의원 세비를 반으로 삭감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억 4천만 원 정도 가까이 되면 7천 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래 봐야 한 200억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종걸 대표 안으로 보면 거기는 한 500억 가까이 예산이 느는 데다가 또 의원회관 90명이 들어갈 45평 의원회관 필요하지. 천문학적인 건 엉뚱한도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일, 아무리 옳은 일도 국민들이 원치 않으면 국민들 설득을 먼저 해야 되는데 사실상 밥그릇 늘리기다. 예, 밥그릇 늘리기. 그래서 저는 반개혁적인 발상이고 그리고 반혁신안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 야당의 예,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장우 의원님께서도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모든 대개의 정치학자들은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야 된다는 데 동의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동안에 정치를 워낙 못하니까 정치 입의 생산성 때문에 감히 국민께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맞습니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저희 당의 혁신위가
이런 이야기를 용기 있게 낸 것입니다. 확정적 당론이나 결론에 이른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이런 문제들을 정치 제도 개선의 차원에서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라고 김상곤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어요. 국민께서 너무 반대하시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지금부터 함께 논의를 시작해보자라고 용기 있게 아젠다를 제시한 것이지 어떤 결론에 이른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당 내에서도 뭐 원내대표 얘기 다르고 당대표 얘기 다르고 그런 건가요? 네, 조금 확정적인 것이 혼선이 있어 아니라 보이거든요. 아이디어 차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그런 숫자들이 나온 것이지 그렇게 하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면 국회 본회의장이 현재 300명 수에 맞게 좌석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요. 약 330석에 맞도록 아예 처음부터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가 약 한 330에서 50명 정도는 되어야 인구 대표나 지역 대표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모든 견해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장우 의원님 말씀대로 국민이 싫어하시는 일은 옳은 일이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저희도 동의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서 국민과 함께 대화하고 사회적 합의에 함께 이루어서 치료해야 될 문제지 지금 저희 당이 당장 그렇게 하자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네, 앞으로 네.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네. 부분인 것 같아요. 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뭐 선거구 획정 문제라든지 권역별 비례대표제 문제나 여러 가지 이 선거 관련 이 현안은 계속해서 좀 논의를 해보기로 하고요. 끝으로 조금 이건 가벼운 얘기인데 네. 지금 미국 방문을 이 김무성 대표가 이제 여당 대표로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큰절 행보를 가지고 야당에서 굉장히 비난을 했습니다. 왜 비난을 한 겁니까? 국립묘지에서 큰절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당이 비난을 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엊그제 제가 어떤 언론을 보니까 지금 김무성 대표께서 평소에 통이 좀 크시기 때문에 뭐 선거 때 승리한 후보를 업어준다든가 뭐 또 주한 미군 사령관을 업는다든가 이런 행보를 하셨는데 뭐 그분의 그 자유스러운 그런 그 영혼을 보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엊그제 거기 가셔서 충분하게 다른 일도 한번 하셨는데 네. 큰절까지 하시는 것이 좀 과한 이벤트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는 언론을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뭐라고 알고 크게 할 건 의미 두지는 아니라서 않으시는 그렇습니다. 네, 좀 논란이 네. 되고 있다는 부분을 그냥 지적했다. 네. 네. 우리 새누리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6.25 때 이국에 와서 다른 나라 본인 자국도 아닌데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에 대한 그 대한민국 정당의 대표로서 집권당 대표로서 최대한 경의를 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고 또 향후 한미 동맹에서 우리가 이만큼 미국이 우리 한국전에서 희생한 이런 거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네. 정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다. 이런 마음이 좀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미래를 향한 한미 동맹 강화 또 현재 확고한 이런 것들도 강조하면서 또 한국전을 위해서 희생한 많은 분들에 대한 존경심을 최대한 네. 예의를 갖춘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 그리고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과 함께 이 정치 현안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